요코야는 엄마의 젖가슴이 그리운 외로운 패배자로 우유를 사러 간 엄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난기 많은 여름 메이드 암살자가 그를 고용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그의 삶은 나아집니다. 그녀는 그에게 고용되어 그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요코야에게는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그는 빈둥거리며 정오까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누군가가 초인종을 눌러 그를 깨웠습니다. 그가 문으로 가자 카메라에 보이는 것은 감정이 메말라 보이는 바이올렛 에버가든 같은 메이드였습니다. 그녀는 그의 메이드로 고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요코야는 그녀를 집 안으로 들여보낸 후 소파에 앉히고 음료를 제공합니다. 그는 혼자서 그녀가 여기 온 이유가 그의 신장을 팔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그에게 행복한 흰 가루를 팔기 위해서인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하녀로서의 이전 경험에 대해 묻지만 대신 그녀는 자신이 이전의 주인에게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목표로 삼았던 암살자로 일했다고 말한다. 그 주인이 바로 그녀를 여기로 보낸 사람이다. 요코야는 그녀가 농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녀가 진지하다는 것을 깨닫고 긴장한다. 그는 그녀의 보스와 그의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 묻고 그녀는 설명하기 시작한다. 그녀의 보스가 한때 아기 물고기를 키웠고 그 아기 물고기가 개로 변해 니모를 찾았고 그 남자는 요코야의 엄마의 친구였다고. 요코야는 답답함에 그녀의 손을 쳐내지만 곧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그녀를 화나게 할 뻔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래서 그는 화제를 바꾸고 그녀의 암살 전문 기법에 대해 묻는다. 그녀는 밖으로 나가서 칼을 꺼내고 백플립을 하며 나무에 정확하게 칼을 던지고 그녀의 특기인 칼 던지기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자랑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칼 던지기가 암살자로서의 능력 중 하나일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놀라운 능력을 본 후에도 요코야는 여성 존 윅을 자신의 하인으로 고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기분이 상하지만 그의 결정을 이해하고 소중한 시간을 빼앗은 것에 사과하며 떠납니다. 그녀가 문을 지나칠 때 요코야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믿을 수 없어 무릎을 꿇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래를 내려다보자 무언가를 발견한다. 한편 하녀는 목적 없이 혼자 걸어가고 있다. 그녀는 다음에 해야 할 일을 혼자서 할 수 있다. 그녀는 돌아보며 요코야가 쫓아오기를 기대하지만 아무도 없음을 실망스럽게 본다. 하지만 그녀가 기차 선로를 건너려 할 때 요코야가 소리친다. 손에 배를 들고 그녀가 그것을 남겼다고 말한다. 하녀가 돌아서자 트럭군이 요코야를 이 세계로 보내려 하는데 그녀는 화를 내며 나라가 요코야를 죽음에서 구한다. 전과 달리 하녀는 볼에 붉은 기운이 돌아 귀여워 보인다. 그녀의 뺨에 그리고 요코야는 그녀가 자신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 그녀는 자신이 그를 구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하며 이전에는 절대 사람들을 구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다고 한다. 요코야는 그녀에게 종을 건네주고 그녀는 그를 위해 돌려준 것에 대해 고마워한다. 그리고 다시 떠난다. 그러나 그녀가 떠나려는 순간 요코야는 생각을 바꾸고 그녀에게 정리하는 일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집에 돌아와서 요코야는 그녀가 짐을 풀면서 가지고 있던 모든 칼들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그녀가 짐을 푸는 동안 그녀가 가지고 있던 칼들이 모두 보여진다. 그런데 가정부는 그녀의 칼들이 지진을 멈출 수 있었을 것이라고 떠들어댄다. 요코야는 그녀를 멈추고 자신의 쓰레기를 청소해달라고 한다. 아버지 문제를 가진 304번 여성들을 거리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그녀는 오직 시체 청소만 생각하고 있고 요코야는 최선을 다해 그것은 다른 종류의 청소이며 가사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정말로 그의 집안일을 하면 고용해줄 것인지 묻고 그는 동의한다. 나중에 요코야는 그녀가 젖은 채로 엉망인 집으로 돌아온다. 부서진 대걸레를 들고 머리 위에 양동이를 얹고 있다. 그녀는 계속해서 사과하기 시작하고 갑자기 미끄러져 넘어지지만 재빨리 스파이더맨처럼 자세를 잡으며 여전히 양동이가 그녀의 머리를 가격한다. 그가 본 것에 대해 요코야는 그녀에게 실제로 서투른 건지 묻고 그녀는 자신의 실수에 대해 사과하며 부끄러워한다. 요코야는 그녀의 머리에서 양동이를 치우고 수건을 주며 이제부터 그와 함께 배우기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가 계속하라고 하자 그녀는 귀엽게 고개를 끄덕인다. 몇 시간 후 그곳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요코야는 그녀의 수고를 칭찬하며 그녀를 행복하게 만든다. 그때 요코야는 시간을 보고 이제 저녁 시간임을 깨닫고 그녀에게 요리를 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녀는 가난한 개처럼 고개를 숙이고 요코야는 괜찮다고 안심시킨다. 그는 요리할 것이고 그녀는 목욕을 할 거야. 목욕 중인 하녀는 빨개진 얼굴로 요코야를 생각하며 물에 젖어 들어가는 자신을 느낀다. 한편 요코야는 불안해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혼잣말을 하며 밖에서 생각한다. 재미있는 감성적인
하녀가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목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수건만 걸친 채 나오는 하녀를 상상하며 달아오른다. 하지만 그녀는 전부 정장 차림으로 나와 요코야를 실망시킨다. 그런 다음 저녁을 시작하고 요코야가 경고하지만 하녀는 자신감에 차서 양배추를 잘라내는 것처럼 사람들을 자르기 시작한다. 요코야는 라면과 튀김을 꺼내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한다. 그녀는 아마 먹어본 적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설명하지만 그녀는 음식에 대해 신경 쓰는 편이 아니었다. 하인이 음식은 생명유지의 수단일 뿐이고 맛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자 요코야는 한 입만 먹어도 그녀가 신음하며 행복해질 것이라고 약속한다. 그녀가 요리 전쟁에서 나오는 것처럼 말이다. 요코야는 이 튀김에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과 하인을 위해 두 부분으로 나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이름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녀는 요코야에게 이름이 없다고 말하며 주인이 보통 이름을 지어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녀에게 빅스티브 9000이라는 이름을 붙이려 하지만 영감을 받은 후에 나중에 이름을 지어주기로 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식사를 시작하고 그녀가 처음으로 튀긴 돼지고기를 한 입 먹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맛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하며 어두운 과거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따뜻해지고 요코야에게 그의 고기가 맛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요코야에게 음식과 그 사람 모두가 따뜻하게 느껴진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말을 듣지 못하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그녀가 머무를 방을 준비해 두었다고 말한다. 요코야는 그녀를 위해 예쁘게 방을 준비했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그녀는 피로 물든 과거, 피에 목욕하던 기억을 떠올린다. 하지만 그때와 달리 그녀는 새 주인이 자신을 배려해주길 바란다. 요코야는 그녀의 돼지고기에 소스가 없는 것을 알아차리고 자신의 소스를 건네준다. 그녀가 한 입 먹자 입안 가득 감칠맛이 느껴지고 그녀는 환호한다. 신이 내린 돈가스 소스에 기뻐하며 소리친다. 밤늦게 요코야는 악몽을 꾸고 울며 깬다. 그러나 그 순간 배가 고파서 꼬르륵 소리를 낸다. 그는 뭔가 먹으러 내려가지만 갑자기 부엌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그는 하인이 뭔가 꿍꿍이를 꾸미고 있다고 생각해 무서워한다. 안을 들여다보니 하인이 돈가스 소스를 간식으로 먹고 있다. 둘은 어색하게 얼어붙고 그녀는 새로 소스 중독이 됐다고 사과하려 한다. 하지만 요코야는 괜찮다고 말하며 그녀도 배고픈지 묻는다. 그 후 요코야는 소스가 가득한 핫팟을 꺼내고 둘은 먹기 시작하는데 그녀는 정말 즐기고 있다. 하인은 요코야에게 악몽을 꾸는지 묻고 그가 대답한 후에 그녀는 그의 방에서 누군가 잠꼬대를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밝힌다. 그녀는 암살자가 그의 방에 들어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손에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간다. 하지만 적 대신 그녀는 눈물 흘리며 자고 있는 요코야를 봅니다. 요코야는 당황하고 그녀는 그가 자기 꿈에서 엄마를 부르고 있었다고 말하며 그를 더 당황하게 합니다. 그녀는 기분을 전환해주려고 하며 자신도 소스가 자신에게 말을 걸었던 꿈을 꿨다고 말합니다. 소스는 그녀가 원하는 만큼 핥아도 된다고 하며 그녀를 채워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핥기 시작하기 전에 꿈에서 깨어납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번이 암살 외에 다른 것을 꿈꾼 첫 번째라고 말하며 그녀의 다른 꿈과는 달리 꿈을 계속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요코야가 같은 날 악몽을 꾼 것에 대해 속상해하고 그를 위로해줄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요코야는 엄마가 새로운 아빠와 함께 떠나는 꿈을 꾼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엄마의 무릎 위에 누워있지 않으면 울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 말을 듣고 하녀는 자신의 무릎을 내어주겠다고 제안한다. 하지만 요코야가 그녀의 제안을 거절하자 그녀는 슬퍼하며 자신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없고 오직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갑자기 요코야가 누워서 그녀의 어둠을 깨뜨리고 두 사람은 서로 따뜻함을 느낀다. 요코야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를 바라보며 그는 그녀의 따뜻하고 포동포동한 무릎 위에서 잠을 잔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요코야를 구했을 때 왜 심장이 이렇게 빠르게 뛰었는지 궁금해한다. 사람들을 죽음으로 보냈던 때와는 다르게. 그래서 그녀는 왜 자신의 몸이 그를 구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는지 이해하고 싶어한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쓰레기 봉투에 넣기 전에 과일 닌자놀이를 한다. 그리고 요코야가 왜 그렇게 하냐고 묻자 그녀는 공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그렇다고 설명하고 요코야는 감명을 받는다. 갑자기 그들은 집 앞에서 길 잃은 개를 발견하고 그 옆에는 파산한 둥이가 남긴 편지가 있다. 그는 요코야가 부유한 남자라고 생각해 개를 맡겼다. 그는 기꺼이 돌봐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요코야는 그걸 데려가고 싶어한다. 버림받아 죽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의 주인과는 달리 하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녀는 그 작은 개가 자신의 동물 본능을 가지고 있으며
동정을 통해 구하는 것은 개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한다. 개를 작은로 만들게 되면 그녀는 요코야에게 그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고 그는 그런 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그가 개를 구한 것처럼 그녀는 동정심 때문에 그를 구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때 사람의 몸은 스스로 움직여 그들을 구하고 싶어 한다. 요코야가 한 말을 듣고 하인의 마음에 감정을 건드리며 그는 개처럼 버림받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개를 집 안으로 데려가고 빠르게 정이 들지만 그와는 달리 하인은 개를 전염병처럼 멀리합니다. 요코야는 하인에게 그 작은 녀석을 만져보라고 제안하지만 그녀는 그것에서 슬쩍 비켜서고 그녀의 반응을 보고 요코야는 그녀가 개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요코야가 귀엽다고 생각하는 것을 부끄러움 속에서 알아내려고 하지만 그녀는 주인이 명령하면 억지로 만질 것이라고 알립니다. 요코야는 그럴 일은 없다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그는 왜 두려워하냐고 묻고 하인은 그녀의 암살자 훈련 중에 있었던 일을 설명합니다. 훈련을 받는 동안 그녀는 베르스 어크에 가득 찬 무서운 야생 개들에게 버려져 있었습니다. 요코야는 그녀의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그 개를 돌볼 수 없다는 것이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그것을 한심하다고 부르자 하녀는 자신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가슴이 불룩하고 젖가슴이 풍성한 하녀는 개를 안아달라고 요청하지만 첫 시도에서 그녀는 개를 활성화된 행복이라도 안듯이 안아서 젖가슴들이 떨리게 합니다. 요코야가 개의 어느 부분이 무섭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그녀는 발톱, 이빨, 그리고 악마 같은 윤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요코야는 그녀와 달리 그것이 쥐포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낯선 개념입니다. 갑자기 개가 그녀의 손가락을 먹어치워서 그녀는 경련을 시작합니다. 거의 강아지를 던져 핫도그로 만들 뻔했다. 진정된 후 강아지가 요코야를 아삭아삭 물어본다. 이 현상을 보고 요코야는 강아지의 이가 나고 있음을 깨닫고 그래서 동물병원에 데려간다. 요코야가 강아지를 검사하러 데려가는 동안 메이드가 강아지 용품을 사러 간다. 그녀는 요코야와 강아지에게 얼마나 배려심이 깊은지를 인상 깊게 보여준다. 그들은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그녀가 겪었던 모든 일 후에 메이드가 요코야처럼 온화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이 만났던 이전의 주인들은 냉정했고 오직 일을 마치는 것만을 신경 썼다고 실수는 용납하지 않았다고 요코야와는 다르게 이야기한다. 그녀의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부드럽게 대하는 사람.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세계에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녀와는 다른 세상에서 모든 것이 차갑고 생존이 전부인 곳에서 사람들을 암살하고 임무를 완수하는 게임을 통해 그 하녀는 따뜻한 세상에서 그를 만나는 개처럼 되고 싶어하고 결국 요쿄가 바라는 사람으로 변하고 싶어한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든 요쿄는 그녀에게 그녀가 원하는 것은 암살자가 되는 것을 멈추고 평범한 소녀가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그녀가 전에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이었다.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 그녀가 아는 전부였다. 3. 하지만 이제 그녀의 새로운 주인과 함께 그녀는 희망을 느낍니다. 그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이 멋진 새로운 세상에 대해 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요코야는 처음에는 그녀가 두려웠다고 고백하지만 이제 그는 그녀를 좋은 아이로만 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좋은 아이라고 불리는 것을 듣고 하이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그녀는 정상적인 소녀가 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요코야는 탐폰과 패드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하지만 그녀에게 실수할 때 정상적인 기분을 느끼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너무 압박감을 느끼지 말라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걔는 그녀가 양배추를 자르는 법을 배우는 소리에 깹니다. 그리고 그녀는 오코노미야키를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해요. 그녀가 좋아하는 소스와 함께 곁들이기 위해서요. 갑자기 걔가 그녀의 다리로 순간이동을 하며 그녀는 깜짝 놀라요. 정상적인 개가 그녀 뒤로 몰래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해요. 암살자인데요. 개가 배가 고파서 꼬르륵 거리자 그녀는 개 사료를 줘요. 개가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는 동안 그녀는 개를 만져보려 하지만 요코야가 나타나자 멈춰요. 그는 작은 털뭉치를 쓰다듬기 시작하고 뚱뚱한 배를 만진 후에 요코야는 개의 이름을 모찌로 짓기로 해요. 요코야는 개에게 먹이를 주고 양배추를 썰어준 하인을 칭찬하며 그녀에게 일하기 전에 그녀의 작업을 칭찬하며 하인을 씻겨준다. 모치가 그의 다리 위에서 엉덩이를 흔들며 놀자고 요구하지만 요코야는 저녁을 준비해야 해서 놀 수 없다. 그러나 하인은 그녀가 그것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가 한 말을 믿을 수 있는 평범한 소녀가 되고 싶다고 한다. 요코야가 그 개가 재미의 덩어리라고 말했을 때 요코야는 아버지 같은 어조로 그녀에게 믿는다고 말하며 그녀를 10배로 접어 그녀의 열정을 불태운다. 주인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하이는 걔를 만지기 시작하고 각각의 애무를 통해 점점 더 가까워진다. 강력한 배 마사지와 발을 만져주고 있어요. 이제 그녀는 처음에는 두려워했던 요코야와 마찬가지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작은 강아지를 신뢰하게 되고 요코야 역시 그녀를 신뢰하게 되죠. 저녁 식사 때 그녀는 소스가 풍부한 오코노미야키를 먹은 후에 크림을 시작해요. 요코야가 그녀에게 두 번째 인분을 제공하자 그녀는 거부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녀의 몸짓 언어는 그의 소스가 풍부하고 크리미한 요리에 대해 흥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요코야는 그녀에게 요청이 있다면 그냥 말해달라고 확신시켜요. 그 기회를 보고 그녀는 자신에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요청해요. 요코야는 생각을 시작하고 그녀의 생일에 대해 물어보죠. 그녀는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겨울에 태어났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요코야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그녀의 이름을 유키라고 지었어요. 눈에서 따온 이름이죠. 그것은 그녀에게 예전 상사를 떠오르게 하는데 그는 그녀를 냉혈이라고 부르곤 했어요. 하지만 그와 달리 요코야는 눈이 아름다워 보여서 좋아해요. 유키에게는 눈사람을 만들던 과거를 떠올리게 하죠. 요코야는 눈이 들판을 덮을 때도 따뜻하다는 위험한 이론을 떠들기 시작해요. 씨앗들을 추위로부터 보호하고 결국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게 하는 거죠. 눈의 보호 덕분에 말이에요. 그의 수다를 듣고 요코야의 지친 얼굴을 본 유키는 왜 그녀의 인생의 모든 것이 그와 함께할 때 더 따뜻하고 아름다워지는지 궁금해져요. 그녀는 그가 있는 세상에 머무는 한 언젠가는 정상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게 될 것임을 깨닫는다. 그녀는 합리적인 효과로 유키는 요코야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에 감사하며 미소를 지으며 이상한 행동을 시작하고 요코야는 그녀가 정상적으로 웃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한다. 며칠 후 유키가 모찌로 놀고 있을 때 요코야가 나타나 그녀에게 부탁을 한다. 그녀는 무엇인지 묻고 그는 귀를 뚫고 싶다고 밝힌다. 그리고 이미 귀를 뚫은 유키에게 귀에 구멍을 뚫는 것을 도와달라고 한다. 그녀는 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만 칼날을 그의 귀 근처에 대고 나서 뒤로 물러서며 자신의 주인에게 구멍을 뚫는 것이 두려워하며 이상한 행동을 시작한다. 갑자기 종이 울리고 유키가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누나를 찾는 소녀를 발견한다. 그 소녀는 유키를 보고 혼란스러워하며 유키는 이것이 요코야의 여동생 리코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집 안으로 들어간 후 리코는 자신이 약하고 쓰레기 같은 멍청한 형에게 재미있는 메이드인 유키 같은 여자를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며 그녀는 형에게 정기적인 가족 모임에서 이 사실을 왜 말하지 않았는지 묻는다. 형은 어머니가 화낼 것 같다고 설명하려 하지만 아버지가 메이드 고용에 동의했지만 그녀가 얼마나 장난스러운지 모르기 때문에 리코는 형이 자신을 속였다는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유키는 왜 그들이 따로 살고 있는지 묻지만 대신 리코는 답변 대신 시작한다. 비명을 지르며 이 소녀가 왜 이렇게 이상한지 유키를 헷갈리게 한다. 리코는 유키에게 자신이 너무 아름답다고 말하고 요코야는 리코가 예쁜 사람들을 좋아한다고 설명한다. 반면에 못생긴 남자들은 싫어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녀에게 이 이야기를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리코는 언니를 괴롭히며 입술을 내밀지만 진정한 후에는 유키가 그녀의 주인 요코야에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는 리코를 헷갈리게 만든다. 그때 유키는 자신이 한때 이름 없는 암살자였다고 떠들기 시작하는데 요코야가 그녀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이라고 말한다. 이로 인해 리코는 오작동한다. 하지만 곧 그녀는 이것이 멋지다고 생각하며 의견을 바꿔 그녀에게 자신의 노트에 사인해달라고 요청한다. 유키는 기꺼이 사인하지만 이후 유키 서명을 마치고 보니 미친 벌레처럼 보인다. 유키는 자신을 변호하며 암살자로서 많이 여행했기 때문에 12개 언어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서예는 배운 적이 없고 리코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낸다. 그녀는 유키가 여름 연구 프로젝트가 되기를 원하고 요코야가 반대하지만 리코는 유키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녀는 유키에게 암살자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형의 이유에 상관없이 그녀는 이야기를 뒤집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대신 암살자처럼 보이는 하인을 만들겠다고 말한다. 그 후 그들은 뒷마당으로 가서 리코의 머리 위에 사과를 놓고 유키가 사과를 향해 칼을 정확히 던져서 요코야에게 거의 심장마비를 일으킨다. 리코가 유키에게 칼이 몇 개 있고 어디에 두는지 물어본다. 유키는 5개 있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플럼 아래에 있는 칼을 보여주려 할 때 요코야가 그녀를 막는다. 우리는 천상의 스누스누를 보고 싶어하는 시청자들로서 화가 난다. 나중에 리코가 유키에게 더 많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할 때 그녀의 배가 고프다고 소리를 내며 음식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그녀는 유키에게 특별한 요리가 있는지 물어보고
유키는 있다고 대답한다. 그래서 그녀는 양배추를 썰기 시작하고 그 기술로 리코를 감동시킨다. 그리고 다른 것 없이 그냥 접시에 담아낸다. 리코는 포피가 좋아할 것이라며 칭찬한다. 하지만 그들은 간단히 먹으러 휙 도널드에 가고 거기서 불꽃놀이 축제 포스터를 봅니다. 요코야는 유키에게 그 축제에서 맛있는 센베이를 판다고 말하고 그녀는 그 말에 흥분하며 침을 흘리기 시작하자 그들은 축제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도착하자마자 리코는 유키를 사격 게임 부스로 끌고 갑니다. 리코는 정말 형편없지만 유키는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총을 들지만 역시 맞추지 못하고 그녀는 자신이 사격에 재능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금붕어 잡기 게임에서 유키는 샤리간을 사용해 많은 물고기를 잡고 리코가 그녀의 비법을 물어보자 유키는 인내심을 가지고 방법을 가르쳐주고 점원은 그녀가 좋은 언니라고 칭찬합니다. 그러자 유키가 신나하는 매콤한 센베이를 사게 되고 한 입 베어 물자 너무 맛있어서 거의 눈물을 흘릴 뻔한다. 그녀는 빠르게 먹기 시작하고 얼마나 즐거운지 본다. 점원이 무료로 더 주자 그녀는 멘붕에 빠진다. 리코는 음료수를 사러 가고 요코야가 그녀를 막으려 할 때 리코는 오빠에게 괜찮다고 안심시킨다. 리코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요코야는 유키에게 이전 축제 경험에 대해 묻고 그녀는 즐거운 대신 축제에서 남자를 칼로 찔러야 했던 미션을 수행했다고 말한다. 둘이 함께 불꽃놀이를 보던 중에 요코야는 충격을 받았고 말하기도 전에 불꽃놀이가 시작돼 유키는 불꽃과 그 아름다움에 감탄한다. 리코는 음료를 들고 돌아오며 여름 축제는 최고라고 말한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유키도 동의한다. 요코야는 그녀를 보고 접으며 실수로 음료를 엎지른다. 그런데 집에 가는 길에 리코는 유키에게 너무 많은 소스를 먹었다며 경고한다. 그녀가 다음 니코카도 아보카도가 될지도 모른다고 갑자기 누군가 강도라고 소리치고 뒤에서 모터바이쿤이 거의 리코를 목숨에서 내던질 뻔한다. 그러나 유키는 그녀를 제 시간에 구해낸다. 하지만 리코는 유키가 자신을 공주처럼 구해준 후 변덕을 부리기 시작하지만 요코야는 그들의 소스가 이제 엎질러진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며 강도는 즉시 에이스를 만나야 한다고 말한다. 유키는 스승의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전투복을 입고 오토바이를 쫓는다. 신이 난 리코는 그녀를 따라가고 싶어하며 강도의 머리에서 뇌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싶어한다. 그들은 스파이더맨처럼 지붕 위를 달리는 유키를 따라가며 점점 뒤처진다. 하지만 리코는 지름길을 찾아내고 그 길로 간다. 강도를 찾은 유키는 위험 있게 그의 타이어를 겨냥해 노드를 던지지만 그녀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강도에게 다가가면서 요코야가 그녀에게 그만하라고 외친다. 하지만 유키는 처벌로 헬멧을 튕기며 그녀가 배고프다고 말한다. 다시 말하고 요코야는 기꺼이 더 많은 소스를 사자고 한다. 그들이 떠나면서 강도는 트라우마를 앓고 있다. 그는 이제 자발적으로 감옥에 가고 싶어 한다. 음식을 산 후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리코는 학급에게 여름 프로젝트를 보여주고 싶어 신이 난다. 이것은 유키를 학교가 무엇인지 궁금하게 만든다. 리코는 학교가 얼마나 멋진 곳인지 이야기하기 시작하며 훌륭한 장소라고 말한다. 여러분은 이것이 사기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녀는 갑자기 어머니에게서 소고기 스튜를 요리했다고 문자를 받는다. 리코는 집에 가려고 급히 서두르지만 그런 성급함에도 불구하고 유키는 이를 정상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리코가 그녀에게 말한 후 요코야에게 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한다. 다음 날 아침 요코야는 학교에 가면서 유키가 새로운 학교에서 잘 지낼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그의 친구들이 마을에서 만들어진 두꺼운 플라풀에 대한 소문을 전하며 그로 인해 그는 우유를 뿜어내게 된다. 요코야는 자신이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고 어리둥절하게 굴지만 갑자기 선생님이 새로운 학생을 소개하고 유키가 모든 영광을 안고 신입생으로 등장해 요코야는 멍해진다. 그녀는 자신을 유키라고 소개하며 요코야의 사촌이라고 하지만 그 앞에 앉아 그를 주인님이라고 부르며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방과 후 리코가 나타나 그에게 학교는 어땠냐고 묻고 무표정한 채로 요코야는 그녀가 이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는 자신의 작전 성공을 축하합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리코는 유키를 바라보며 유키가 학교에 들어오기 전에는 학교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3일 만에 배울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요코야는 유키가 어떻게 갑자기 그의 사촌이 되어 같은 학교에 같은 반에 있는 것이 이렇게 편리한지 묻지만 그들은 이를 숨기기로 합니다. 그들은 유키가 암살자 직업에서 등록한 인연이 있다고 대답한다. 그래서 그녀는 그와 같은 반에 배정되었고
리코는 그녀가 그의 사촌이라고 제안하여 앞으로의 관계를 설명하기 쉽게 하기로 했다. 하지만 리코의 아이디어는 그들이 이 사실을 비밀로 해서 요코야의 반응을 나중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요코야는 그녀의 머리를 때리지만 이를 본 유키는 자신이 잘못한 것인지 걱정하며 물어본다. 요코야는 말투를 바꾸고 유키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며 둘 다 학교 생활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다음 날 학생들은 같이 돈 빵을 먹고 싶어 교실에서 급히 나간다. 그리고 그것은 유키의 관심을 끈다. 요코야가 그녀에게 점심으로 무엇을 먹고 싶냐고 묻자 그녀는 가츠동빵이라고 대답한다. 그는 가츠동빵이 원피스보다 더 희귀하다고 설명하고 그녀는 점심시간에 빠르게 움직여야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그림을 그려 보여주며 그들의 교실이 식당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요코야가 비관적인 기분을 느끼는 동안 유키는 의욕이 넘쳐 그에게 말한다. 에스코바르가 빵을 얻을 수 있다면 그녀도 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그녀는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지붕으로 간다. 그리고 요코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닌자처럼 난간 위를 달린다. 여기서 요코야는 그녀의 눈이 소녀를 닮았다는 것을 보고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음식을 바라보며 소스가 관련되면 아이젠이나 타노스조차도 유키를 멈추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요코야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땀이 나는 가츠돈빵에 집착하는 후드들이 카페테리아로 달려가는 것을 본다. 그리고 그녀가 떨어질까봐 두려워한다. 그들 앞에서 그녀의 비밀이 드러날까봐 걱정한다. 하지만 유키가 뛰어내리려던 찰나 그녀는 돌아서서 바로 카페테리아 앞에 떨어지도록 휘두른다. 그리고 그곳에서 빵 하나와 샌드위치 하나를 산다. 하지만 그녀는 요코야에게 가게가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어 하나만 구매할 수 있다고 알려준다. 그는 또 다른 샌드위치를 꺼내며 그녀에게 이걸로 그냥 먹을 수 있다고 말한다. 유키는 갈등을 느끼며 요코야에게 돈가스빵을 먹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는 그녀가 먹어야 한다며 그녀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확신시킨다. 첫 한 입 후 유키는 행복감에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지만 그녀의 기쁨에도 불구하고 샌드위치를 반으로 나누어 그에게 먹이며 그녀의 기쁨을 나눈다. 그날 밤 리코는 밤새 머무르겠다고 선언하고 요코야는 그 생각을 좋아하지 않지만 리코는 그녀와 함께 살 수 있는 특권에 대해 그를 불러세운다. 그리고 매일 밤 그녀를 박수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녀는 또 남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여동생을 항상 원했다고 덧붙인다. 심지어 그녀는 그를 그녀의 박수치는 여동생으로 상상하기도 했다. 지금 리코는 요코야가 유키와 결혼하는 훌륭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그녀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며 특히 리코는 유키가 그를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요코야는 그녀에게 유키가 로맨스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하고 며칠 전 그녀가 그에게 가문빵을 만들었을 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리코는 여전히 확신하고 있지만 그들의 어머니는 찬성하겠지만 아버지는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키가 나타나 결혼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고 그녀의 존재로 두 사람을 놀라게 한다. 리코는 진실을 말하고 유키가 요코야를 좋아하는지 묻고 그녀는 그를 존경한다고 말해 요코야를 멈추게 한다. 나중에 그들은 함께 놀고 리코는 그녀에게 메이크업을 하냐고 묻는다. 그녀의 자연스러운 얼굴이 카다시안들을 부끄럽게 만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키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리코는 그녀의 얼굴이 많은 여자들의 꿈이라도 말합니다. 유키는 자신의 외모가 이전 직장에서 전혀 이점을 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리코는 유키와 달리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키는 리코의 외모를 좋아한다고 말하며 리코를 격려하고 리코는 부모님 외에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기쁩니다. 그녀는 자신도 유키처럼 예뻐질 수 있는지 묻고 유키는 돈까츠 소스를 먹기 시작한 이후로 피부가 날마다 더 맑아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리코에게 돈까츠 소스를 입힌 멜론을 조금 주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리코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결국 그녀는 좋아하게 된다. 이 상호작용을 보며 요코야는 그들이 마치 자매 같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리코 덕분에 유키가 정상적인 삶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다고 믿는다. 그의 생각하는 표정을 보고 리코는 요코야에게 소리친다. 그는 매일 이 상호작용을 보기 위해 유키와 결혼하는 상상을 하고 있다고. 요코야가 이를 부인하려 하자 리코는 그에게 물어본다. 그는 유키처럼 귀엽고 장난기 많은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것인지. 요코야는 동의하고 리코는 기뻐한다. 덤불 속에서 고양이가 숨어있다. 다음날 수업에서 선생님은 그들에게 스폰지밥이 진격의 거인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는 요코야가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분필을 던지지만 유키는 아무도 보지 못하게 분필을 잘라버린다. 그 결과 요코야는 눈이 멀게 되고 이는 유키가 원했던 일이 아니다. 그 후 요코야는 보건실로 가고
그곳에서 고등학교 DXD에서 온 건강교사인 니나를 만나게 된다. 그녀는 이전에 보건교사를 대신하고 있다. 그가 눈에 대해 불평하자 그녀는 침대에 앉으라고 한다. 하지만 요코야는 그녀에게서 이상한 아우라를 느낀다. 니나는 그에게 유키에 대해 질문을 시작하고 그가 유키가 그의 사촌이라고 말하자 니나는 웃으며 유키와 비교해 그는 형편없다고 말한다. 그의 눈을 검사하면서 그녀는 그의 잘생긴 얼굴을 칭찬한다. 그가 건강하다는 것을 본 후 갑자기 문을 잠근다. 니나는 모든 남자가 원하는 의사로 변신해 그를 밀쳐내고 그 위에 기어 올라가며 스토리를 진행시키기 위해 그를 놀리지만 그의 글리즈를 삼키기 전에 유키가 뛰어들어 니나를 노려본다. 요코야는 스누스누를 두려워하며 유키에게 기어가지만 니나는 그것이 농담이라고 말한다. 요코야는 그녀의 계략을 보면 귀여운 햄스터처럼 보여서 그렇다고 한다. 니나가 요코야를 다시 유인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유키는 그를 끌어당기며 다시는 니나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명령한다. 갑자기 요코야는 리코가 말한 것을 기억하며 유키가 사실 그를 좋아하고 질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니나는 충분히 화가 나서 그를 보내며 부상이 심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키는 천천히 요코야를 방에서 밀어냅니다. 유키는 요코야를 끌어내면서 자신의 행동에 사과하고 그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 요코야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유키는 니나도 암살자라고 알려주고 이것은 그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한편 고양이가 니나에게 다가오고 고양이를 통해 니나는 요코야의 집 사진을 봤습니다. 니나는 이를 파괴할 계획입니다. 니나는 언젠가 해변에서 다양한 땀 흘리는 남자들과 함께 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지만 그 꿈을 이루기 전에 요코야와 유키를 모두 암살해야 합니다. 그 사이 유키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니나가 요코야와 그의 소중한 김치를 암살하러 들어올까봐 두려워서 요코야 옆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한다. 요코야는 이렇게 자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유키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요코야 옆에 누워서 그의 허리를 다리로 꽉 조여서 잠들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모든 남자가 꿈꾸는 일이다. 요코야는 유키에게 걱정스럽다고 말한다. 그러자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부끄러워하면서도 그녀는 잠자면서 연필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조닉처럼 말이야. 유키는 니나가 과거의 원한을 간직한 사람이라고 추측하지만 그녀는 요코야에게 그녀가 그를 지켜줄 것이라는 신의 손길을 보여주며 안심시킨다. 그는 그녀에게 따뜻함이 어떤 것인지 보여준 사람이다. 요코야는 손잡기를 하고 나서 몸이 뜨거워져서 창문을 열고 싶어 한다. 하지만 유키가 그를 말리며 직접 열고 조심하지 않으면 360도 시야를 잃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조심하지 않으면 창문으로부터 모든 걸 볼 수 있다고 했다. 갑자기 맛있는 가스타 소스 냄새를 맡고 그것이 함정임을 깨닫는다. 하지만 그녀가 아무것도 하기도 전에 니나가 이미 안에 들어와 요코야를 인질로 잡았다. 니타는 유키에게 그녀의 진짜 이름인 슈에 대해 부르며 용의 9새끼의 하얀 늑대라고 부른다. 그리고 유키가 쉽게 속는 것에 대해 실망감을 표한다. 유키는 칼을 빼내지만 니타는 그녀에게 뭔가 시도하면 위협한다. 바보 같은 짓이야. 니타는 요코야의 눈알과 탁구를 할 거야. 갑자기 유키가 만다린으로 떠들기 시작하며 니타를 협박해. 만약 니타가 요코야를 건드리면 그녀와 가족 모두를 개에게 먹이겠다고 말하는 거야. 이로 인해 니타는 두려움을 느껴. 그녀는 유키에게 학교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하고 그들의 목숨을 건 결투를 벌이면서 요코야는 인질로 잡히게 돼. 그들이 떠난 후 유키는 옛 스승이 말했던 것을 떠올려. 그녀는 단지 행복한 결말 없는 존 윅 여자 버전일 뿐이고 유키는 칼을 꺼내며 자신이 누구인지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요코야를 구해. 유키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요코야를 구하고 이후에 나라를 떠날 계획이야. 요코야가 안전하다면 암살자로서의 삶도 괜찮아.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달라. 그녀가 정말 원하는 건 요코야가 제공해준 따뜻한 삶을 계속하는 거야. 한편 학교에서는 니타가 요코야를 50가지 그림자처럼 묶어두고 그의 차분한 반응을 보고 니타는 묻지. 요코야가 무서워하지 않냐고. 유키가 그녀의 문제에 끌어들인 걸 싫어한다고. 요코야는 무섭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는 자신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유키를 믿고 있다고 말한다. 요코야는 니타에게 그녀와 이야기를 나눈 사람인 슈에 대해 묻고 니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놀란다. 유키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한다. 니타는 그녀가 자신의 분야에서 특별한 괴물이라고 알려준다. 드래곤9의 자식들 중 하나로 백랑이라 불리는 그녀는 강력한 스파이 가족 출신이다.
니타는 드래곤9의 자식들이 역사적으로 유명한 엘리트 암살자 집단이라고 덧붙인다. 그들은 JFK에서 프란츠 페르디난트까지 관련되어 왔다. 그래도 니타가 슈의 생명을 끝낼 수 있다면 그녀의 명성도 급상승할 것이며 그것이 그녀의 목표다. 요코야는 니타의 말을 믿지 않으며 자신이 아는 유키는 종종 큰 가슴을 가진 소중한 소녀라고 말한다. 소스에 빠져 행복할 때마다 끼익끼익 소리를 낸다. 니타는 신이 존재인 슈에가 요코야의 감독 아래에서 어떻게 변했는지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결혼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니타는 정말 화가 나서 그들을 집으로 던져 보낼 뻔했다고 한다. 하지만 니타는 요코야가 이 상황에서 극도로 차분하다는 점에서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는 유키의 어두운 마음을 녹일 수 있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주장한다. 니타는 누군가를 보호하고자 할수록 더 약해진다고 믿는다. 그래서 요코야가 개입하게 되면 드디어 유키를 지옥에서 에이스와 만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그래서 요코야가 개입하게 되면 드디어 유키를 지옥에서 에이스와 만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그때 유키가 나타나서 연기를 찾아가고 니타가 그녀를 향해 총을 쏘자 그녀는 총알을 재빠르게 피한다. 그러나 니타는 유키 아래에 지뢰를 설치하고 그것을 쏴서 폭파시키려고 한다. 자신이 이겼다고 믿으며 바로 그때 유키가 그녀 앞에 나타나며 거의 니타의 머리를 치게 된다. 하지만 니타는 이를 피하는 데 성공한다. 요코야를 보고 유키는 그를 진정시키고 구해줄 것이라고 약속한다. 이로 인해 니타는 유키가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고 느끼며 짜증을 낸다. 그리고 유키의 과거와 만약 드러난다면 그녀가 요코야의 평화로운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떠들기 시작한다. 이것이 니타를 더 짜증나게 만든다. 유키는 이월마트 고양이녀 워너비에게 더럽힌 입 다물라고 말해. 유키가 걱정하는 건 요코야가 내일 학교가 있다는 것뿐이야. 그는 아침 전에 잠을 자야 하거든. 니타는 화가 나서 유키에게 요코야 말고는 아무것도 이야기 못하냐고 묻고 요코야 말고는 아무것도 이야기 못하냐고 묻는다. 그리고 모욕을 더하기 위해 유키는 리코, 마치 그리고 그녀가 좋아하는 소스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니타는 참지 못하고 그녀의 비밀 무기를 드러내는데 이 무기들은 모두 요코야를 노리고 있어. 그를 협박하며 만약 저항하면 총이 그의 팔다리를 쏘아 없애고 상체만 남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들이 저지르는 위협은 그가 저항하면 그의 팔다리를 쏘아 없애버리고 몸통만 남길 것이라는 것이다. 참을 수 없던 유키는 니타에게 돌진하고 처음에는 니타가 놀라지만 그녀는 총을 활성화하여 요코야를 쏘려고 한다. 그러나 유키는 힘을 써서 그의 칼을 하늘로 던지고 더 작은 칼을 꺼내어 요코야를 향해 먹으며 총알을 막는다. 유키가 가까워지자 니타는 다른 계획을 쓰려고 하지만 유키의 칼이 그녀의 전화기를 찔러서 계획을 무산시킨다. 유키가 다가오자 니타는 정말 누구인지 떠올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유키가 포기하라고 말하자 그녀는 총을 겨누며 요코야를 향해 겨누지만 유키가 그녀를 멈추고 차버린다. 니타는 계속 떠들며 유키에게 항상 슈, 위대한 슈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사지를 잘라내는 암살자는 유키에게 그들 같은 암살자들이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다른 암살자들이 그녀를 노릴 것이기 때문이다. 유키는 그녀의 말에 동의하며 자신의 예전 모습은 사람들을 암살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니타에게 더 이상 누구의 생명도 빼앗지 않겠다고 자신의 탓으로 다른 사람들이 죽게 두지 않겠다고 말한다. 유키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해 싸워서 항상 원하던 정상적인 삶을 얻겠다고 믿고 있다. 니타는 그녀가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고 큰 흰 늑대 슈가 니타는 유키가 완벽한 암살자가 아니라 단지 자신이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소녀임을 깨닫는다. 니타는 미소 지으며 웃기 시작하고 그녀가 처음부터 유키에게 승산이 없었다는 걸 알게 된다. 집으로 가는 길에 유키는 요코야에게 자신을 끌어들인 것에 대해 사과하고 그가 원한다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라질 의향이 있다고 말한다. 대신 답하지 않고 요코야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자신의 리즈를 사용해 물어본다. 그가 그녀를 도울 수 있도록 자기 방어 기술을 가르쳐달라고. 그러자 유키는 행복하게 얼굴을 붉히며 그가 아직도 그녀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사실에 기뻐한다. 며칠 후 유키는 하이큐처럼 학교에서 배구를 한다. 그깟 소년들은 그녀를 바라보며 요코야가 그녀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 요코야는 앞서 있었던 음흉한 의사와의 사건으로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다. 요코야에게 유키의 진짜 정체를 알려준 용의 9마리 새끼 중 하나인 니타가 그 주범이다. 그 이후로 요코야의 호기심은 더해졌고 유키는 평범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갑자기 유키가 요코야에게 미소를 지어 모든 소년들이 질투하지만
공이 그에게 날아가고 요코야는 니타, 본명은 그레이스라는 사람에 의해 구조된다. 이제 소년들은 이 행운의 젖다에게 더욱 질투한다. 이제 그레이스는 새 교사인 척하고 있으며 왜 이렇게 된 건지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해하는 동안 요코야는 그레이스가 자신을 처음 소개했던 시점으로 데려갑니다. 그녀는 자신을 새로운 정체성으로 소개했죠. 요코야의 사촌인 체육교사입니다. 그녀는 요코야가 보는 것이 바로 그레이스의 진짜 모습, 즉 정보 전문 암살자임을 설명합니다. 유키와 달리 유키는 칼에 특화되어 있지만 그녀는 정보 수집에 능한 암살자입니다. 유키는 그레이스에게 자신을 설명하라고 요구하고 그녀는 더 이상 살인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진짜로 관심 있는 것은 전설의 암살자 수, 즉 절름발이 무력한 패배자 요코야의 노예가 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레이스는 암살자들 간의 협상을 제안하며 그녀가 유키에게 제시하는 조건은 유키는 그녀가 그들을 관찰하도록 허락하고 그녀는 그들을 해치지 않으며 다음 3개월 동안 무한한 가치타 소스빵을 제공한다. 요코야가 암살자들 사이에 이 코드를 해독하려고 애쓰는 동안 유키는 단순히 그녀의 제안을 수락한다. 암살자들 사이에는 어리석은 코드가 없기 때문이다. 요코야가 거래에 대해 걱정하는 동안 유키는 그를 해치는 것이 그레이스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확신시킨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1000명이라 하더라도 유키는 그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녀가 이런 말을 하는 동안 요코야는 그녀의 침을 보고 그녀가 걱정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전능한 빵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현재로 돌아와서 요코야는 그레이스에게 그녀가 관찰해야 한다고 상기시킨다. 은밀히. 하지만 그레이스는 그렇게 하기를 거부한다. 그녀는 보고 싶기 때문이다. 유키가 요코야에게 애정 표현하는 모습을. 유키가 배구를 계속하는 동안 그레이스는 더 가까이 다가와 요코야를 놀린다. 그가 그의 글리즈를 삼키게 할 거라고 농담하지만 유키는 공을 서브한다. 그리고 강하게 강타하여 벽을 거의 부숴버릴 뻔한다. 다른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유키는 자신이 공을 얼마나 세게 친 건지 깨닫지만 대신 후중을 듣는 대신 소녀들이 그를 둘러싸며 그녀의 서브가 얼마나 멋진지 칭찬한다. 점심시간에 유키는 방금 한 행동이 얼마나 민망했는지 털어놓는다. 그리고 요코야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유키는 요코야가 다른 암살자와 가까워지는 것을 보고 외로움을 느낀다고 밝힌다. 그리스가 그에게 말한 후 요코야는 유키가 질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그녀의 감정이 정상이라고 확신시켜주고 그녀는 행복하다고 느낀다. 주말마다 매일 아침 유키는 먼저 하녀 복장으로 갈아입고 빨래를 하러 간다. 오늘은 새로 빤 수건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본 후 그녀는 극도로 행복해한다. 요코야는 마치 자랑스러운 부모처럼 한 달 동안 빨래를 계속하며 실패하고 또 실패하던 유키가 성공하는 것을 보고 기쁘다. 이제 유키가 빨래를 잘하게 되자 그녀는 하루를 환상적으로 시작한다고 느낀다. 그녀는 계속해서 집안일을 한다. 저녁 시간이 되자 요코야는 그녀에게 양배추만 있다고 알린다. 그녀는 양배추가 썰려서 제공되는 모습을 상상한다. 돈가스 소스와 함께 말이다. 하지만 요코야는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그는 평소 가는 상점에서 돼지고기 커틀릿을 사러 간다. 상인은 그의 단골 손님을 반갑게 맞이하지만 그 옆에는 지나치게 흥분한 유키가 있다. 유키는 자신이 보는 돈가스 소스의 양에 거의 기절할 지경이다. 유키는 요코야에게 그녀가 느끼는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는지 묻고 그는 영웅극장을 방문할 때 그런 기분을 느꼈다고 말한다. 그곳에서 그는 월마트에서 공연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홀딱 반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 유키는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고는 할아버지가 돈가스를 자르는 모습을 감탄하며 바라보며 요코야에게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프로인지 이야기하고 이 노인이 요즘의 존 윅인지 의심하게 되죠. 그의 자르는 기술로 할머니는 자신과 남편이 이 돈가스 소스를 만든 사람들임을 알려줍니다. 이 말을 들은 후 유키는 그들을 신처럼 여기게 되었어요. 유키는 그들에게 감사하며 이들 덕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즐기지 못했던 음식을 지금은 최고의 수준으로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행복을 준 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할머니는 유키에게 소스를 즐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행복의 따뜻함을 느끼고 이 말을 들은 후 유키는 오직 요코야의 온기를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할머니의 마음에 동의한다. 갑자기 할아버지가 유키 뒤에서 나타나 어깨에 먼지를 털어준다. 이 오래된 늑수고래가 어떻게 그녀 뒤로 몰래 숨어들 수 있는지 유키를 놀라게 한다. 하지만 두려움 대신 그녀는 이제 확신한다. 존 윅이 이제는 돼지고기 포장마차 노인이라는 것을. 그러자 할머니는 새로 만든 소스 레시피를 맛보라고 권한다. 고양이가 생선을 보면 좋아하는 것처럼
유키는 한 입 맛보기에 신이 난다. 그녀는 숟가락 한 사발을 먹고 온통 구름 위에 천국으로 빠져든다. 그날 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요코야는 내적으로 갈등한다. 그는 아직도 용의 9 자손에 대해 알고 싶어하고 그녀가 새로운 삶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느껴. 요코야는 오직 유키만이 그녀의 과거를 말해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에게 물어보고 싶어 하지만 그 질문이 그녀에게도 자신에게도 아픈 상처를 남길 것을 알기에 망설인다. 그는 잠이 들고 떠나간 엄마에 관한 꿈을 꾸는데 마지막으로 포옹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결코 그를 안아주지 않았다. 요코야는 눈물을 흘리며 일어나 유키를 끌어안고 유키는 그가 잠든 사이에 그를 발견했다고 설명하지만 요코야는 그녀의 푸딩에게 다가가 급히 사과하며 그가 꿈꾸는 것은 엄마의 모찌 통에 관한 것임을 안다. 유키는 다시 그녀의 무릎 위에 누우라고 제안하지만 갑자기 요코야의 전화기가 떨어진다. 유키가 그것을 집어들었을 때 요코야가 그녀의 과거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유키는 자신조차도 드래곤의 9 자식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고백한다. 그녀는 암살자였을 때 오직 자신의 주인의 명령만 따랐고 조직에 가입하지 않았다. 몇몇 멤버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유키는 그들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 그녀가 신경 쓰는 것은 오직 자신의 임무와 주인을 실망시키는 것뿐이다. 과거 때문에 그녀는 여전히 이 아름답고 차분한 삶에 적응하기 위해 힘들어하며 따뜻한 꿈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요코야를 볼 때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평범한 소녀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한다. 요코야는 자신도 같은 느낌이라고 말하며 니타와의 일 이후로 그녀에 대해 더 알고 싶고 그녀의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한다. 유키는 그에게 따뜻하게 미소를 짓고 요코야는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요코야가 자신을 더 알고 싶다고 하자 유키는 자신에 대해 더 이야기하기로 동의한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무릎에 누워있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처음 그렇게 했을 때 누군가를 진정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그가 악몽을 꿀 때마다 자신의 무릎은 항상 열려있다고 말한다. 그녀의 제스처를 맞추기 위해 요코야는 그런 다음 드러낸다. 그가 꾼 꿈은 악몽이 아니었다는 것. 오히려 유키가 자신이 그리워했던 따스함을 넘겨받는 희망찬 꿈이었다는 것을. 오늘도 평범하게 유키는 일어나서 옷을 입고 집안일을 시작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처음에는 고생했지만 자랑스럽게 설거지를 한다. 그는 설거지를 하고 개와 놀며 평소처럼 하루를 보낸다. 오후에는 시장에 가서 식료품을 사며 지나가는 사람마다 눈길을 보내며 응시한다. 쇼핑을 하는 동안 작은 쥐가 유키에게 말을 건다. 그녀의 아름다움에 대해 칭찬한다. 하지만 그 작은 녀석이 너무 많이 간섭하며 그녀의 메이드 의상이 정상적인 소녀가 입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유키는 충격을 받는다. 그리고 책을 방금 구입한 요코야를 만났을 때 그녀는 그 작은 녀석이 한 말이 사실인지 물어본다. 걱정 때문에 요코야는 유키를 옷을 사러 데려가지만 도착하자마자 리코와 그레이스가 둘 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요코야는 왜 이 두 쓸모없는 녀석들이 여기에 있냐고 묻고 리코는 자발적으로 오빠가 옷을 고르는 것을 도와주러 왔다고 말하며 그레이스는 그가 해킹했다고 밝힌다. 전화를 받고 유키가 새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어한다. 리코는 그레이스에게 그녀도 암살자냐고 묻지만 대답 대신 그레이스는 그녀를 포옹하고 이는 요코야를 걱정하게 한다. 그러나 리코는 질식하는 대신 그녀의 부드러운 가슴에 냄새를 더 맡기 시작한다. 리코는 특정 가게에 가자고 제안하고 요코야는 덜 주목받는 옷을 기대하지만 유키는 더욱 아우트레이저스한 메이드 옷을 입어본다. 리코는 유키의 사진을 개인적인 용도로 찍기 시작하고 요코야는 그녀가 이 가게에서 사진을 찍는 것에 대해 꾸짖는다. 갑자기 그레이스가 다른 가게를 제안하고 요코야는 더 나빠질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더 나빠지게 되고 유키는 이제 시간당 $5처럼 보인다. 그들은 더 많은 옷을 입어보기 시작하는데 어떤 것은 예쁘고 어떤 것은 남자들을 흥분하게 만든다. 그들은 요코야에게 의견을 묻고 그가 흰색 원피스를 제안하자 그레이스는 그를 이불 속에서 자위를 좋아하는 옷장 변태라고 부른다. 이후 그들은 무사히 생존하고 옷을 쇼핑한다. 할로윈이 다가오자 리코는 그들에게 의상도 사라고 권유하고 그래서 그들은 마녀나 경찰관 의상을 입어보는데 어떤 남자도 그들에게 체포당하고 싶어할 것이다. 요코야는 공포영화 포스터를 발견하고 자신이 팬이라고 표현한다. 그레이스와 리코는 그들이 영화를 보아야 한다고 제안하지만 유키는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다. 요코야는 그녀에게 영화관에 가본 적이 없냐고 묻고 유키는 가본 적이 있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암살 임무 때문에 그곳에 있었다고 말한다.
그들은 영화 보러 가지만 유키는 이전에 세계적 암살자가 사람들의 생명을 좌우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좀비의 모습에 겁을 먹고 죽을 지경이 된다. 영화가 끝난 후 그들은 그녀를 진정시키려 애쓰며 그녀의 암살 기술이 좀비를 쉽게 이길 것이라고 말하지만 유키는 계속해서 불안해하며 냄새나는 시체가 걷는다는 생각이 역겹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들의 헐떡거리는 입은 틱택이 필요하다고 한다. 여기서 요코야는 유키의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다. 암살자로서의 과거 경험을 통해 바라본다. 그 후 그들은 크립을 사서 함께 즐기며 재미있는 사람들로 모인다. 바로 그때 분홍머리의 소녀 네카가 그들을 부러워하며 지켜보고 있다. 그녀도 재미있게 놀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녀의 선생님 타키는 너무 부주의하다고 꾸짖으며 조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 다음 그레이스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요코야는 유키에게 먼저 집에 가라고 말하고 리코를 데려다 주겠다고 한다. 하지만 유키는 우회하여 자신의 새 옷을 감상하고 그러다가 여전히 그녀의 메이드 복장을 회상하고 있다. 방 안에서 잠시 생각한 후 그녀는 메이드 복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모치를 놀아준다. 하지만 쇼핑을 하면서 깨닫는다. 세탁을 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모치의 더러운 수건을 보고 세우고 싶지만 모치는 거부하며 도망친다. 그때 정전이 되고 밖의 조명이 유키에게 자주 본 좀비 영화가 떠오른다. 한편 수건을 물고 있던 모치는 우연히 탁자에 부딪혀 음식을 머리에 떨어뜨린다. 유키를 놀라게 하는 소리가 들리고 무서워하면서도 그녀는 조사하러 갑니다. 그리고는 지옥에서 도망쳐 나온 듯한 괴상한 생물이 나오고 칼을 손에 들고 유키는 모치의 수건을 잘라버립니다. 그런 다음 모치가 수건 때문에 울기 시작하고 유키 가고칠 것이라고 약속하지만 요코야는 수건이 그렇게 망가진 것을 보고 그녀를 의심합니다. 그녀가 고치겠다고 약속하고 요코야는 그녀를 믿고 지원을 약속합니다. 그는 그녀가 다시 청소부 복장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녀에게 사려고 산 옷들을 싫어하는지 물어봅니다. 유키는 새로 산 옷들을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그녀의 오래된 청소부 복장은 그녀의 사망한 주인이 선물한 것이며 그 주인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평범한 소녀가 되고 싶다는 그녀의 꿈속에서 그녀의 하녀 복장은 유키가 옛 주인을 떠올리게 하는 유일한 것. 그래서 그녀는 요코야에게 계속 입어도 되는지 묻는다. 평범한 소녀처럼 보이진 않더라도 그의 완벽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설득력으로 요코야는 유키에게 말한다. 그녀에겐 이상한 점이 없다고. 좀비를 무서워하거나 암살자라거나 매일 자신이 좋아하는 걸 입는 것에 대해 그녀가 좋아하는 것을 입는 건 아무 문제 없다고. 요코야는 심지어 가장 평범한 사람들도 몇 가지 이상한 것을 좋아한다며 유키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자신 그대로 있는 것이라고 확신시켜준다. 그 말을 들은 유키는 행복하고 포근한 기분에 휩싸이고 모치는 이에 동의하며 짓는다. 요코야가 그를 들어올리고 수건이 그들이 그를 찾았던 것과 같은 수건임을 알아챈다. 그는 모치는 그 수건이 부모님 냄새가 나서 좋아한다고 의심한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유키는 모치의 타월을 빨리 고치라고 주장한다. 유키는 말한다. 수건이 모치에게 부모님을 떠올리게 하는 것처럼 유키는 그녀의 동생을 떠올리게 하는 방울을 가지고 있다. 요코야는 이 이야기를 듣고 놀란다. 믿기 어려워서 또 다른 복수 살인마가 유키만큼 볼이 두꺼운 여성이 있을 것이라고 믿지 못한다. 며칠 후 함께 라면을 먹으며 요코야는 그레이스에게 유키의 동생이 어디에 있는지 묻지만 그녀는 모른다고 말하며 유키의 방울과 성이 호화라는 것만 가리킨다. 요코야가 더 이야기하려고 할 때 그레이스는 그를 멈추고 라면을 먹기 시작한다. 그녀는 요코야에게 자신이 먹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고 말한다. 외국인인 그레이스는 일본 문화를 사랑하고 라면을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유키가 라면에 가치타 소스를 너무 많이 부어놓자 그녀는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라면을 존중하지 않는 유키에게 소스로 질식하게 만들겠다고 위협한다. 하지만 유키는 아무렇지도 않게 라면을 즐긴다. 이후 그들은 유키가 소스를 다 써버린 후 더 많은 소스를 사러 간다. 하지만 그녀의 비극적으로 가게 주인은 소스가 다 떨어졌다고 알려준다. 그들은 다음 주에 다시 입고된다고 말하고 이는 그녀에게 큰 상처가 된다. 소스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키는 소스를 아껴 쓰기로 계획하지만 그녀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자 요코야는 그녀를 격려하고 싶어한다. 그는 유키에게 그녀의 언니에 대해 무엇을 기억하는지 묻지만 유키는 슬프게도 자신의 과거 때문에 언니나 부모님이 어떤 모습인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녀가 기억하는 것은 어머니가 준 종과 언니의 모습뿐이며 그녀는 그들이 만날 때 언니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을 알아보기를 바란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서로 만나지 않았고 유키는 언니가 자신을 버렸다고 느꼈기 때문에 싫어할까 두려워한다. 그러나 유키는 언니가 좋은 삶을 살고 있다면 자신은 행복하고
만나지 못해도 괜찮다고 말한다. 갑자기 요코야의 이 친구 두 명인 타이가와 코바티가 나타나서 알라바마에서 온 풍만하고 가슴 큰 사촌이 있다는 것에 질투를 드러내요. 타이가는 요코야에게 새로 산 CD를 보여주며 가츠타 축제에서 공연할 아티스트가 등장한다고 하고, 코바티는 요코야에게 더 이상 함께 놀지 않는다고 꾸짖으며 대신 유키의 가슴을 흔들며 바쁘게 지낸다고 해요. 하지만 타이가는 유키가 있어서 요코야가 더 행복하다고 고마워해요. 소년들은 요코야의 과거를 떠올리며 그의 무모함과 메일을 끌어안는 애니메 캐릭터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비웃어요. 하지만 사실 요코야는 자신의 성기를 적셔주지 못하거든요. 요코야는 참다 못하고 타이가의 입을 가리지만 그로 인해 CD를 떨어뜨리고 말아요. 하지만 그것이 떨어지기 전에 유키는 가스타를 지키기 위해 가방을 먹어버리고 그 결과 가스타가 미끄러져 길거리에 모두 쏟아지며 유키는 아픔 속에서 이를 바라봅니다. 그날 밤 유키는 꿈에서 가스타의 소스가 자신을 싫어한다고 말하는 것을 맹지한 차 2차 타불상제 타천미적 리안 지하 상도말 이시상파 지항 즙도제 비적지방 타징성 구호래 감도비상수 추항 레시 타 고수타 메이유료 지항즙 타적생활치 실거료의 이 재고제 맹 중간도가 트서바적 지항 즙배반료 타지후 타오고수 타타주료령에게 맹 단메이 유지 수시호하거 리안수 기천주동 양저각 맹후 타거려 요코야노 방지한 병요구타와 타일기수. 그리고 요코야는 처음에 뺨을 기대했지만 그는 그녀에게 공부해야 하고 잠자리에만 동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진정된 후 유키는 요코야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지적합니다. 당황한 요코야는 그녀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갑자기 그녀는 요코야에게 누군가를 싫어해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요코야는 과거의 몇 가지 사건 후에 아버지를 싫어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을 들은 유키는 자신의 과거, 그녀의 언니, 그리고 종소리를 떠올립니다. 그녀는 불편해져서 재빨리 방으로 돌아가고 요코야는 걱정하게 됩니다. 악몽 속에서 소스는 그녀를 배신할 뿐만 아니라 유키에게 언니를 버리고 모두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사람들을 암살하는 것뿐이다. 소스는 계속 잔소리를 하며 요코야와 그의 여동생을 가리키며 그들이 뒤에서 유키를 비시크릿리 싫어한다고 말한다. 갑자기 소스는 유키를 과거로 데려가는데 그녀가 조금 인기가 있었던 천재 아동으로 15개 언어를 구사하고 사진 기억력을 가진 시절이다. 하지만 모든 주목에도 불구하고 유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의 생일 중 하나에서 가족은 축하를 즐기고 있었지만 초인종이 울리고 부모님이 문을 열어가자 유키의 모든 세계가 무너진다. 그들은 한번 돌아보지만 유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둠으로 걸어간다. 유키와 그녀의 언니를 남겨두고 부모님은 유키의 재능을 납치하려는 암살자들에게 살해당했다. 그때부터 유키의 감정은 무감각해졌고 그녀는 암살자로 만들어졌다. 천천히 그녀의 감정을 지우고 기술로 바꿔갔다. 유키의 차가운 마음은 그녀의 언니가 그녀를 싫어하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계속 나아갔다. 갑자기 그녀의 옛 스승이 나타나 그녀를 되돌리려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요코야가 그녀를 악몽에서 깨운다. 요코야는 유키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하며 주저하지 않고 유키는 그를 안고 침대 안으로 끌어당긴다. 요코야는 이 전개에 흥분하기 시작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있어달라고 애원한다. 요코야는 그녀가 자신을 얼마나 꽉 잡고 있는지 느끼고 그녀가 또 다른 악몽을 경험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유키는 그것이 그녀의 어두운 과거의 기억이라고 고백한다. 그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요코야는 그녀의 등을 두드리며 위로가 되는 심장 박동처럼 들린다고 말한다. 그리고 요코야가 계속 등을 두드리는 동안 그녀는 요코야의 진정시키는 심장 박동 소리에 천천히 잠이 든다. 다음 날 유키가 카츠타 축제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축제는 수업에 참여하는 곳이고 우승자에게 특별한 카스다 소스를 줘. 이 말을 들은 유키는 군침을 흘리며 이기고 싶어 하지만 그녀에게는 높은 성적을 유지하며 각 축제에서 이겨야 한다고 말한다. 유키는 시험에서 개같은 성적을 보여주며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요코야는 평균 점수인 60점을 넘겨야 경쟁할 수 있다고 알려준다. 유키는 낮은 성적에 걱정하며 당황하지만 남자들은 실기시험을 잘 봐야 한다고 진정시키고 유키는 그 목표에 집중한다. 점심시간에 그레이스는 그녀와 거래로 유키에게 카스다 샌드위치를 건네고 유키가 고마워하자 그녀는 고민하며 그만하라고 말한다. 요코야는 유키가 카츠타 축제에 참가하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레이스는 기회를 포착합니다.
그녀는 유키에게 이름이 없는 시험지를 보여주며 유키가 이름을 적는 것을 잊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유키는 자신이 이름을 적는 것을 잊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레이스는 이름이 없으면 유키는 자동으로 시험에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유키는 거래를 시도하지만 그레이스는 그녀가 카츠타 소스를 라면 가게에 가져오지 않는 한 이름을 적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유키는 이를 좋아합니다. 갑자기 분홍색 번쩍임이 그레이스 뒤에서 스쳐 지나가고 그녀가 다시 시험지를 보니 유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유키가 그레이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려고 하는 동안 요코야는 그녀에게 입 다물고 그냥 지켜보라고 한다. 그레이스는 패배자의 모습으로 떠나고 요코야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 그들 뒤에서 핑크머리의 소녀 나카가 그들을 도와주었다. 하지만 유키는 그녀에게 고맙다고 말하기 위해 컨프런츠허 그녀가 공중에서 순간 이동하는 것을 보았다고 밝힌다. 나카는 들킨 후 당황하지만 용기를 내어 그 커플에게 카츠타 축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안다고 말한다. 다음날 그녀의 도장에서 나카는 닌자들을 만들고 그들을 그녀의 로 만든다. 하지만 그녀가 미끄러지자 그녀의 형인 타츠가 그녀를 구해준다. 그는 나카에게 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 지닌 자부심을 상기시킨 후 떠난다. 그로 인해 나카는 그를 실망시킨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지만 그녀는 모른다. 타츠는 사실 그녀의 귀여운 얼굴이 넘어지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한편 학교는 축제를 시작했고 클래스 대회가 경찰과 강도놀이로 진행된다고 발표한다. 타츠가 경찰 역할을 하고 나머지 학생들이 강도 역할을 맡기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보고서에서는 유키가 요코야의 사촌인 척하며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의심하고 타츠는 그녀가 그의 가족의 적일 것이라고 의심한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주의 깊게 지켜보기로 한다. 한편 요코야의 반은 축제를 위한 테마로 동물 카페를 준비하고 있고 백스테이지에서 나카는 요코야에게 감정을 털어놓으며 형과의 경찰과 도둑놀이에서 성공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래야만 그가 그녀의 힘을 인정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녀는 유키의 아우라에 겁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코야는 그들이 잘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때 거대한 카츠타 병이 들어오고 유아는 놀랄 뻔하지만 그들이 테리카가 안에 들어있는 위상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는 유키와 나카를 팀원으로 두고 경찰과 도둑놀이에서 이길 자신이 있지만 그들은 나카에 대해 조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약해 보여도 그녀는 빠른 달리기 선수라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유키는 모두를 격려하며 그녀가 팀에 합류하면 그들은 이길 수 있고 절대적인 경찰 타츠를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모르지만 타츠는 카페에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유키가 나카에게 그를 거스르라고 독려하는 것을 듣고서입니다. 나중에 그들은 계획을 계속 논의하며 타이가가 주장합니다. 키스타 병 코스튬을 입고 우승할 것이며 세상은 TV를 통해 그를 마스코트로 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요코야에게는 TV 방송국이 이 행사를 중계할 것이라는 사실이 떠오릅니다. 그는 유키가 TV에 나와도 되는지 궁금해하지만 리코와 카바치가 나타나기 전에 물어볼 수 없습니다. 요코야는 여동생에게 곧 있을 경찰과 강도 이벤트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리코는 카페에서 유키가 토끼 복장을 입고 있는 모습을 못 봐서 슬퍼한다. 다른 사람들은 옆에서 고구이 오줌이 전체 귀살대 우주보다 강하다는 이야기를 하며 논의하는 동안 나카는 용기를 내어 유키에게 친구가 있냐고 묻는다. 대답하기 전에 나카는 당황하기 시작하고 질문을 바꿔서 유키에게 친구가 되고 싶냐고 묻고 유키는 부드럽게 나카에게 좋아한다고 말한다. 거의 나카를 웃게 만들면서 요코야는 둘에게 축제에 가자고 초대하지만 나카는 무언가를 조사해야 해서 떠난다. 그녀는 유키가 이제 자신의 친구라는 것에 행복함을 느끼며 그녀의 진짜 본성을 알면서도 우정은 계속될 것이라고 자신을 설득하고 나카는 마치 닌자처럼 행동하며 게임 규칙을 엿듣기 위해 몰래 듣고 있지만 듣고 나서 끔찍한 것을 알게 된다. 그 후 게임이 시작되려 하고 해설자는 특별 게스트인 나스카를 발표하는데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 관중들이 열광한다. 그들은 규칙을 적어놓았는데 타츠가 경찰 역할을 하고 도둑들이 이기기 위해서는 15분 동안 그를 피하거나 잡힌 도둑 중 한 명이 도망치는 것이 승리 조건이다. 그들은 그를 피하거나 잡힌 도둑 한 명이 도망치도록 해야 한다. 이기기 위해서다. 그러나 나스카는 특별 규칙을 발표하는데 모든 반이 각각의 클래스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유키와 그녀의 팀은 동물 위상을 입고 있다. 나카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만 유키는 그녀의 새로운 친구로서 자신을 지켜줄 것이고
형을 이길 것이라고 확신시킨다. 하지만 유키는 요코에비 의상을 입으라고 하자 자신의 의상에 만족해한다. 그녀의 얼굴이 카메라에 보이지 않도록 한다. 한편 타츠는 귀여운 여동생을 노려보느라 바쁘고 알라바마 음모에 대해 자신을 크림처럼 만들어가고 있지만 나카가 시선을 돌리자 슬퍼진다. 타츠는 늑대 의상을 보고 유키임을 깨닫고 그녀가 여동생이 자신에게서 눈을 돌리게 만든 이유라고 생각한다. 준비를 마친 후 게임이 시작되고 타츠는 돌파하기 시작한다. 필드에서 집을 청소하고 사람들을 그의 감옥으로 던져버리며 아무도 남기지 않고 동물 3인방만 남겨둡니다. 타야는 고양이 슈트를 입고 소스를 뿌리며 타츠에 헤어라인이 공항보다 크다고 험담을 시작하지만 타츠에게 그 역시 던져집니다. 타츠는 오직 한 사람, 유키에게만 눈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키의 목을 겨냥해 바로 달려가 그녀를 들어올려 감옥으로 던지려 하지만 유키는 자신의 힘으로 매달려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나카는 어떻게 할지 깊이 생각하고 유키가 이제 자신의 친구라는 사실을 떠올린 후 친구의 힘을 끌어내어 닌자 기술을 사용하고 폭탄을 배치하며 유키와 자리를 바꿉니다. 타츠는 그가 여동생의 달콤한 뺨을 하늘로 던졌는데도 그리고 그 결과 여동생이 체포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 유키는 유일한 생존자가 되지만 나카의 희생을 보면서 요코이아가 가르쳐준 대로 친구란 길에서 만난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한다. 요코이아는 자신이 한때 자신의 삶을 박수치고 싶었던 실패자였다고 밝힌다. 하지만 친구인 테이가와 코바치 덕분에 그의 인생은 변했고 언젠가 그들에게 은혜를 갚고 싶다고 바란다. 유키는 나카가 도와준 것처럼 같은 일을 하고 싶어하며 타츠가 그의 볼을 비틀며 무엇을 한 것인지 머리를 굴리고 있다. 유키는 자신의 얼굴이 카메라에 담기지 않도록 전략을 세우며 강력한 타츠와의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 버티고 있다. 그들은 레슬링을 시작하며 주위에 토네이도를 일으킨다. 둘 중 누구나 고조와 스쿠나를 혼자서 상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타츠는 유키가 나카의 친구인 척하고 있지만 그녀가 과거에 겪었던 고통을 모른다고 떠들기 시작하지만 이 말을 들은 유키는 타츠를 땅에 던지고 나카를 향해 곧장 달려간다. 친구가 무엇인지 더 잘 이해한 유키는 나카의 손을 잡고 그녀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음을 말하며 다시 한번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지 물어본다. 나카가 양말을 벗기 시작하고 타츠가 유키를 체포하기도 전에 게임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불린다. 요코야는 자신의 반이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리카는 휘슬이 불렸을 때 유키와 나카가 모두 감옥에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타츠가 이긴 것이다. 유키는 스스로 감옥으로 도망갔기 때문이다. 규칙을 이해하지 못한 유키는 결과에 충격을 받고 혼란스러워한다. 하지만 그녀의 활약 덕분에 TV 촬영팀과 해설자가 그녀를 인터뷰하고 싶어한다. 나카는 상황의 중대성을 깨닫고 다시 한번 연막을 쳐서 주변을 가린다. 타츠가 늑대 의상을 들어올릴 때 다다가시 안에 있고 유키는 이제 가스라 의상을 입고 있다. 요코야와 다른 사람들은 그녀를 재빨리 군중에서 데려간다. 그녀가 발견되지 않도록 막는다. 그 후 유키는 다시 한번 나카와의 우정을 선언한다. 하지만 타츠가 나타나 나카에게 집에 가라고 말한다. 타츠는 유키를 보고 그녀가 자신의 여동생의 사랑스러운 볼살을 먼저 가져갈까 두려워한다. 유키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혼란스러워한다. 그는 유키에게 여동생의 볼살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말한 후 떠난다. 하지만 유키는 나카에게 학교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릴 수 없다고 말하며 두 사람 모두 행복해한다. 그날 밤 요코야는 옥상에서 유키를 찾는다. 그리고 그녀에게 패배에 대해 기분이 어떤지 묻는다. 유키는 처음에는 축제에서의 승리에 대해 걱정했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결국 그녀가 느끼는 것은 뱃속의 두근거림뿐이다. 요코야는 그녀가 느끼고 있는 것이 흥분이라고 지적하고 여기서 유키는 사물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배운다. 유키는 축제가 끝나기를 원하지 않지만 요코야는 그들에게 아직 내년에 다시 타츠와 맞설 축제가 있다고 말한다. 유키는 그 소식을 듣고 기쁘고 그녀의 예전 암살자로서의 삶과는 달리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삶에서 이 새로운 삶에서는 그녀는 작은 것들을 즐기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어요. 며칠 후 나카는 요코야의 집을 방문하여 칼 던지기 기술을 선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녀를 칭찬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형 타츠가 더 뛰어나다는 사실 때문에 특별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나카는 닌자로서의 능력이 싫다고 표현하며 평범한 여자애로 살아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요키가 듣고 나서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다고 말하자 나카는 기뻐합니다. 두 사람은 비슷한 감정으로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에 서로에게 다가갑니다. 요이가 그들이 더 많이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하자
나카는 제안에 기뻐합니다. 그때 그레이스가 나타나 요코야를 놀리며 나카가 포함되면 그의 아기 엄마 목록이 늘어났지만 요코야는 그녀에게 쓸데없는 소리라고 말한다. 그의 아기 엄마 목록이 늘어났지만 요코야는 그녀에게 쓸데없는 소리라고 말한다. 갑자기 그레이스의 칼이 그레이스의 롤리팝을 찌르고 유키는 그것에 대해 사과하지만 모두가 그녀가 질투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레이스가 칼에 대해 얼마나 차분한지를 보고 나서 나카가 그녀에게 그들이랑 같은지 묻고 그레이스는 나카에게 자신이 동료 암살자일 뿐만 아니라 나카가 히카게 가족의 닌자라는 것도 안다고 알려준다. 그것에 그녀는 놀란다. 그런 다음 요코야가 그레이스에게 왜 여기 있는지 묻고 그레이스는 중국에서 임무를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놓칠 것이라고 알린다. 그녀는 유키의 이전 조직을 만날 수도 있다고 덧붙인다. 그리고 아마도 그녀의 언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그레이스가 떠나기 전에 그녀는 요코야에게 유키를 크리스마스의 칠면조를 쏙 채우듯이 쏙 채우라고 말하고 그는 그렇게 하기를 거부한다. 하지만 그레이스의 말을 듣고 나카는 그들이 사귀고 있는지 묻는다. 그들이 사촌이긴 하지만 아름다운 엘라베마 아기를 만들 것이라고 말한다. 요코야가 그들이 사촌이고 사귀고 있다는 오해를 풀려 할 때 유키는 침묵을 지키며 무언가를 깨닫는다. 그녀는 예전에는 자기 자신만 신경 쓰면 되었지만 이제는 요코야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었다는 감정을 표현한다. 그녀는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행복해합니다. 이 말을 들은 요코야와 나카는 모두 놀라지만 요코야는 생각합니다. 유키는 자신을 연인으로 보지 않으며 가족처럼만 사랑한다고. 바로 그때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그들은 행복해하지만 요코야는 형편없는 아버지에게서 문자 메시지를 받습니다. 새해에 돌아온다고 합니다. 다음 날 마당은 눈으로 가득 차 있고 모찌가 먼저 눈 속으로 뛰어들자 요코야도 함께 즐깁니다. 그는 예쁜 눈사람을 만들고 유키는 자신도 하나 만들고 싶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사람은 미친 듯이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요코야는 자신의 스키비디 리즈를 꺼내며 유키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마치 피카소가 만든 것처럼 보이며 그녀의 노력에 대해 칭찬한다. 그들은 서로 미소를 지으며 그 순간을 즐기지만 모찌가 끼어들어 유키의 눈사람을 망가뜨린다. 유키는 크게 실망하고 그것을 고치고 싶어 하지만 요코야가 그건 무의미하다고 말하자 그녀는 우울해진다. 갑자기 요코야의 전화가 울리고 그가 받자 아버지에게서 온 전화다. 통화 중에 유키는 요코야의 괴로운 얼굴을 보고 그가 가족집에 가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가 떠나기 전에 유키는 그의 방문 후에 만날 것을 요청한다. 그날 저녁 요코야는 집으로 걸어가고 있다. 그는 공공장소에서 소란스러운 모습을 보고 가족 집으로 간다. 그것이 무엇인지 보았을 때 그는 캐주얼한 옷을 입은 유키와 마주친다. 그녀는 어떤 남자라도 그녀에게 굴복하게 만들 수 있는 옷차림이다. 유키는 그의 목에 스카프를 두르고 그가 따뜻하게 바란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요코야에게 데이트를 하자고 한다. 그는 당황하며 유키에게 왜 데이트를 원하냐고 묻고 유키는 리코가 그렇게 제안했다고 밝히지만 유키도 데이트로 그를 응원하고 싶어 한다. 그녀는 요코야가 슬프면 자신도 허전하다고 표현하고 이를 듣고 요코야는 완전히 마음을 열어 데이트에 동의한다. 그들은 여전히 손을 잡고 돌아다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요코야는 통통한 몸의 유키를 아기처럼 보며 자신의 욕망을 거부하려고 한다. 그때 그들은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요코야는 눈과 크리스마스 조명이 어우러진 장면에 얼마나 감사한지 표현한다. 그는 유키에게 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하고 유키는 깔깔 웃으며 자신의 이름인 유키가 눈을 의미한다는 말을 듣는 것을 얼마나 즐기는지 이야기한다. 요코야의 심장은 존니 신이 최고의 가슴을 보고 터질 듯이 빠르게 뛴다. 요코야는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에 당황하기 시작한다. 몇 시간 전 유키는 리코와 통화 중이며 리코는 데이트에 입을 옷을 알려주고 있다. 리코는 요코야가 변태 같은 남자이니 유키는 곡선미를 강조하고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엉덩이를 드러내는 옷을 입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들은 리코와 함께 제안들을 주고받으며 요코야가 유키의 볼을 치기를 기대하며 신나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리코의 미래의 시누이가 될 수 있게 하길 원합니다. 나중에 데이트 후 요코야는 리코에게 데이트에 대해 이야기하며 유키가 자신에게 로맨틱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봅니다. 리코는 유키가 아직 그걸 모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며 그녀의 핸드폰으로 사랑 질문지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요코야는 이게 완전한 사기라고 생각하지만 리코는 친구가 테스트를 보고 크러쉬를 치기 시작했다고 그를 설득합니다. 그런 다음 리코는 요코야에게 질문을 시작합니다.
요코야가 신체 접촉을 했는지부터 유키의 음모에 대해 밤에 두껍게 터뜨린 적이 있는지까지 물어봅니다. 모든 질문에 대해 요코야는 네라고 대답하며 그가 유키와 궁합이 잘 맞는 것임을 천천히 깨닫는다. 하지만 마지막 질문에서 리코는 그에게 묻는다. 유키가 요코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표현한 적이 있는지. 그는 날짜를 기억하면서도 아니라고 말한다. 그에게 96점이 주어진다. 리코는 요코야가 유키에게 자신의 아이를 낳기 시작할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요코야는 나머지 3%에 대해 걱정한다. 바로 그때 유키가 갑자기 등장한다. 요코야는 그녀 주변에서 긴장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질문에 대해 리코는 자신도 시험을 봐야 한다고 제안한다. 리코는 유키에게 질문을 시작하고 유키는 모든 질문에 네라고 대답한다. 모든 대답마다 요코야는 점점 더 위축된다. 마지막 질문에서 요코야와는 달리 유키는 요코야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말했다고 대답한다. 그로 인해 요코야는 당황하고 리코는 영광을 느낀다. 유키의 아이들에게 이모가 될 것임을 알면서. 그런 다음 함께 전골을 먹고 리코는 과거에 대해 떠들기 시작한다. 요코야가 아버지를 화나게 하려고 집을 엉망으로 만들던 시절. 요코야는 리코에게 입을 다물라고 말하며 자신의 어리던 시절의 민망한 과거가 유키에게 드러나게 되었어. 그는 리코를 혼내기 위해 쿠토의 발차기를 시작했어. 하지만 혼란스럽게도 리코는 반응이 없었어. 요코야는 계속해서 그녀를 차고 있는데 그가 쿠토 아래를 봤을 때 그는 유키를 차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 둘 다 이 민망한 실수를 깨닫고 리코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둘 다 말하지 않기로 했어. 리코는 그들이 마치 귀여운 커플처럼 보인다고 지적했어. 둘 다 이 말을 듣고 얼굴이 붉어졌어. 코멘트. 나는 두껍고 묽은 눈이 좋아. 하트 11이 필요하거나 이와 같은 애니메이션 요약을 좋아한다면 이 영상을 꼭 봐주세요.